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 TV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새만금 얘기를 하면은요, 주로 군산과 그리고 김제, 부안 이렇게 세 지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영향권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새만금 하면 이 세 지자체와 그리고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이 뭐 전주, 익산 그리고 뭐 신태인까지 가지고 있는 정읍까지 얘기를 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새만금이 직접적으로 개발하면 할수록 새만금하고 가까운 쪽으로 해서 인구 유입에 대한 속도감이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만금 개발 청자료에 의하면은요, 새만금 개발에 따라서 사회적 인구 유입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한 70에서 78만 명 정도가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인구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인구는 당연히 전라북도 내에서도 움직일 것이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움직일 것이고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어떤 인구 유입까지도 고려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자, 전라북도가 자체가 여러분들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개발돼야 되는 거 당연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를 이제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은 자치 권한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한층 더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찍이 강원도 특별자치도가 되었죠. 또 일찍이 지금 현재 제주도 특별자치도가 된 것처럼 자치권 행사가 더 커짐으로 해서 개발에 대한 속도감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긴 하지만은요, 전라북도 내에서도 집중이 되는 지역이 있고 빠지는 지역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에 전라북도 자체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재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의 가장 큰 메머드급 도시가 가장 큰 도시가 전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주와 그리고 새만금을 연결하는 동서 이축도로 라인, 그게 신성장축으로도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새만금 축에 해당이 되는 군산, 김제, 부안과 그리고 전주와 중심축으로 해서 개발에 대한 속도감이 높아질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믿어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만이 우리는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포인트를 잡아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경기 지표가 좋아진다 이런 사인들이 오고 있는 지자체가 있죠. 어디냐면 바로 군산이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고용 지표 그리고 경제 지표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돈이 어떻습니까? 흘러간다라는 이야기고, 돈이 흘러간다라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군산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GM이라든지 GM 폐쇄와 그리고 현대중공 군산조선소가 폐쇄가 되면서 엄청나게 고용난해 그리고 경제가 갑자기 폭망하게 되면서 2010년도부터 20년도까지는 혹한 겨울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2020년도 들어서면서 분위기는 반전이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바닥을 찍기 시작을 하면서 바닥 다지기를 시작을 하면서 상승 모멘텀, 그러니까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사인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쯤은 군산 경기 당연히 바닥을 찍고 상승 모멘텀 그리고 부동산 경기 바닥 찍고 이제는 상승을 향해서 달려갈 텐데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가장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인생에 있어서 이런 기회가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바닥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상 경험을 해보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대한 경기, 세계적인 경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바닥을 찍고 이제 또 돌아서서 지금 상승기를 타고 가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최근 들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지만 마지막 터널을 지나갈 때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죠. 지금 그런 분위기가 지금 세상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어떤 분위기를
살려서 위기를 기회 삼아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재산 증식에 크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군산이라고 하는 지역, 암울한 터널을 이제 지났고 이제 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이제는 이제 상승 모멘텀 시그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당연히 군산 토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금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매입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 당연히 호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항상 보면은 도로에 대한 호재, 그리고 SOC에 대한 호재, 그리고 산업에 대한 호재 등등등 이런 개발 호재를 타고 있어야만이 여러분들 땅값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 되는 지점을 여러분들이 잘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 당연히 있죠. 이분들이. 그리고 경험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 아무 땅이나 싸다고 해서 공인중개사가 추천하는 물건을 무턱대고 만약에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또 이런 개발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박탈감까지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를 해지를 시켜드리는 저희 새만금TV가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군산에 대한 이야기, 고용지표,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새만금 군산시 각종 고용지표, 고용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부동산 상승 시그널이 보이고 무조건 잡아야 되는 시점이다. 여러분들, 자, 고용위기 여러분들 상당히 군산에서 겪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그 GM과 그리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차지하는 군산의 경제적 비중이 상당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서 엄청난 고용지표가 나빠졌다 부분들이. 네,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모두 지금 해소가 된 상태에서 지금 상승 시그널이 보이고 그 이유가 뭐냐?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재가동과 그리고 새만금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 유치, 현재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기업들과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상승 시그널이 계속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라북도 군산시의 전반적인 고용지표가 자, 2018년도 고용 위기 지역을 지정을 했는데요.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됐다라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자, 정부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사실 요게 가장 컸다. 그리고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수천 명의 근로자가 직장을 잃고 타 지역으로 착 빠져나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했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가운데 다시 지금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분들이. 그 얘기는 뭡니까? 다시 부동산 주변 일대에 현재 영향을 상당히 미칠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눈에 보여야만이 부동산 재테크에 성공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2018년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한 이후에 2022년까지 5년간 3차례를 연장을 했죠. 자, 한번 폭삭 주저앉으니까 5년이 갔습니다. 5년이 간 이후에 지금 고용지표가 회복이 됐고 상승 시그널이 보이고 있다. 지금이 바로 바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군산시는 이 기간 노동시장 실태 분석 지원 사업 추진 효과 등을 담은 군산시 고용위기 지역 최종 운영 성과 및 평가 용역 발표를 했는데요. 이 용역 결과에 따르면 산업별 취업자 수는 2022년 하반기 기준 13만 1,200명으로 2018년보다도 6.5% 증가를 했다. 그 전이었죠, 이 부분들이. 그러나 지금 상승하고 있는 부분 뚜렷하게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위별 취업자 수도 임금 근로자 수가 2018년도보다 9.2% 증가를 했고 그중 상용 근로자가 14.8% 늘어났지만 임시 일용 근로자 수는 4.8% 줄어들었다. 자, 어떻습니까? 상용 근로자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라는 거죠. 자, 군산의 고용의 질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보이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질도 개선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자, 이런 걸 토대로 보니까 시 관계자는 그 이유가 어디서 찾아보았냐.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 유치, 가속화 및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군산에 지금 어떻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터널을 지나고 이제 드디어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상승 모멘텀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들 어디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새만금 산업단지에 실질적으로 투자가 되는 엄청난 윤석열 정부 때 여러분들 4조 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새만금 개청 이래로 윤석열 정부 전까지 투자한 금액보다도 무려 3배 이상 여러분들 투자한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5조 원 이상 투자 계획이 있다까지 발표가 되었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올 한해는 무려 10조 원 이상 새만금 산업단지에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요 지역이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국제공항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한 착공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남북 동서 일축도를 따라서 그리고 지금 현재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도 재가동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 군산 국가산업단지도 더욱더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통 호재밖에 없네요. 온통 고용지표도 좋아지고 경제지표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것들이 새만금 산업단지, 군산산업단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그 다음에 국제공항까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욱더 가속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사이클이 떨어지고 한번 올라가려면 이 기간은 또 한 10년 정도 이상 올라갈 거다. 지금 그것이 바로 2030년도까지 여러분들 제가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23년도 지금 투자하신 분들은 2030년도에 앞으로 향후 3년, 5년, 7년 여러분들 자금 계획에 맞춰서 언제든지 부동산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투자했을 때 투자 수익률이 극대화할 수 있는 토지는 과연 어딜까요? 여러분들 새만금TV에 전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딱 맞는 물건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